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어지럽기까지 하고 머리도 아파요. 안녕하세요. 오직 뇌와 신경에 집중하는 부청원 의원 김도환 대표원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몸이 무기력해진다거나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증상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니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자율신경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자율신경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율신경은 우리 생명 활동을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유지해주는 신경들을 말해요. 이름을 잘 꼼꼼히 따져보면 자율, 신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자율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면 숨도 쉬고 있고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일정하게 뛰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조절해준다는 의미로 자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전체에 이어져 있는 가느다란 전선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느다란 전선들이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고 폐에도 연결되어 있고 위장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심장의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위장 운동을 그 신경을 통해서 조절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정상적인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인데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등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야 할 때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비교적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서 과활성화되어 있는데도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자기 주장이 거의 없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여서 우리 화병이라고 그러죠. 속으로 끙끙 앓는 화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휴식과 회복을 돕는데요. 교감신경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이 너무 많이 이완이 돼서 무기력하거나 무력감, 우울감 같은 상태뿐만이 아니라 항상 피로를 느끼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한의원에 오시면 이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얼마나 과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앞에 말씀드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와서 힘들고, 근데 잠이 들었는데 또 중간에 한번 깨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두 시간을 뜬 눈으로 지내다가 새벽녘에 조금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몸도 항상 피곤하고 낮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리도 좀 멍하고 두통도 있고 자꾸 어지럽고 이제 이런 증상들로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 다 해볼 거 아니에요. 큰 병원 가서 머리 CT나 MRI도 찍어보고 다른 데 가서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신경과 약을 먹고 계셨는데, 이제 약을 먹어도 증상이 조금 가라앉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또 그래서 약을 먹으면 또 가라앉는 듯 하다가 또 올라오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치료해서는 잘 안 날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좀 과도하게 항진이 좀 되어 있었고, 자율신경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나빠진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있고, 우리가 혈관의 노화도 검사를 하는데 혈관이 많이 노화돼서 내 나이에 비해서 혈관의 나이가 좀 10살 이상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도 보였고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진찰했을 때 맥을 봤을 때 당연히 맥도 좀 많이 약하고 긴장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복진을 했을 때 배도 되게 예민해서 눌렀을 때 배가 이제 좀 안 좋으면, 위나 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복진을 할 때 되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하시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침치료, 한약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좀 넘은 시점에서 여쭤보니까 전보다 좀 잠드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해졌다. 예를 들면 한두 시간 걸렸던 게 1시간 이내로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깨더라도 재입면 시간, 그러니까 다시 잠드는 시간도 줄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조금 자다 보니까 낮에 머리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자율신경 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들,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소화불량, 이런 다양한 자율신경 증상들은 우리가 자율신경을 치료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면 그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힘든 분들인데 병원에 가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별 차도가 없다, 그러면 꼭 내원하셔서 자율신경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